당뇨가 있다면 음식을 먹기 전 고민부터 앞서죠. 어떤 음식이 어떻게 혈당을 변화시킬지 잘 모르겠다면 모르는 것을 아는 것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프리스타일 리브레와 함께라면 어떤 음식이 혈당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볼 수 있어요. 궁금했던 혈당 수치, 이젠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의료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온실가스 배출원이 있습니다. 폐기물, 의료기기, 의약품 사용, 직원 교통수단, 음식 소비 등 다양한 활동으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원이 스캅 3에 해당되며 이는 전체 배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소비되고 배출되는 일반 사업장 폐기물과 태반을 제외한 의료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모두 소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 폐기물 운반 과정에서의 2차 감염 우려와 소각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다이옥신 및 퓨란 등의 유해 물질 발생은 이미 아시다시피 심각한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약 1톤의 폐기물을 소각하면 약 1톤의 탄소가 발생되며 이는 소나무 360그루 흡수하는 탄소량과 비슷합니다. 의료기관의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를 위해서는 5대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폐기물 재료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인식 제고로 폐기물 감소, 재활용, 재사용을 촉진하고 소각 금지, 독성 없는 미래, 근로자 보호, 생산자 책임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소각 대체 기술인 멸균 분쇄 시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는 정부와 의료기관, 의료 공급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마이오 클리닉과 오하이오 대학병원은 의료 공급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생산자 책임 회수 조달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와 유럽 등 다양한 병원들은 소각이 아닌 의료 폐기물 멸균 분쇄 시설을 통한 2차 감염 예방을 도모하고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ESG 활동 사례가 있는 것으로 또 확인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병원의 의료 폐기물 배출량에 맞는 적정 처분 능력과 다양한 처리 방법의 멸균 분쇄 시설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는 오토클레이브, 마이크로웨이브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연속식의 대형 시설은 폐기물 전문 처리 업체에서 운영에 적합하고 배치식의 중소형 시설은 병원 자가 처리에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성과 2차 환경오염 예방이 요구됩니다. 병원에서 멸균기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오토클레이브 방식이 있습니다. 이는 가압 방식으로 사용자가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폭발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물 소비와 함께 액체 유출물이 발생되어 2차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대형 오토클레이브 멸균 분쇄기는 고도로 정교한 안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반해서 마이크로웨이브 방식의 멸균 분쇄 시설은 병원 자가 처리에 안전하고 적합하다고 일반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그 소요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환경부 또한 마이크로웨이브 처리 기술 R&D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폐기물 배출량 공식 통계는 2021년도까지 공개되고 있습니다. 한노희 박대수 의원실 협조를 좀 받았는데요. 최근 2022년 최근 기준 데이터 확인해 본 결과 의료 폐기물은 22만 톤 수준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데이터입니다. 2019년 10월에 그 비감염성 일반 일회용 기저귀가
의료 폐기물에서 제외되었다는 점, 그리고 코로나19 격리 폐기물이 증가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평균 매년 약 8% 이상의 의료 폐기물 배출량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중 멸균 분쇄가 가능한 의료 폐기물은 병리계, 손상성 일반 의료 폐기물이고 전체 폐기물의 약 75에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멸균 분쇄 시설이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 기저귀 또한 현행 법령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소각 위탁 처리 시 지불하고 있는 비용은 평균 약 톤당 140만 원입니다. 병원마다 각기 다릅니다. 저희가 실제 정보공개 청구에 의해서 전국 국공립, 공공의료원, 군병원 등 65개소로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역별 배출량, 별, 수술실 운영 등의 요인에 의해서 다르지만 적게는 톤당 80만 원에서 150만 원 수준이고 보건소 등 배출량이 적은 곳에서는 정액제로 환산하면 킬로그램당 최대 만 원까지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료 폐기물 처리 단가는 물류비 증가와 소각장 신증설이 제한되는 구조 속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EU 등 많은 국가들은 의료 폐기물을 소각 또는 멸균 분쇄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자가 멸균 분쇄 시설에서 멸균 분쇄 후 잔재물은 일반 고용 폐기물로 매립되거나 SRF 2차 연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순환경제 사회를 위해 재활용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환경기금 보험 제도를 통해서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병원 자가 멸균 분쇄 처리 후 잔재물은 일반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로 분류되고 다시 또 일반 폐기물 소각장을 통해서 소각 처리 후 최종 매립되고 있습니다. 또한 2차 연료로의 재활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멸균 분쇄 설치를 일부 허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소각 처리되어야 된다는 점은 많은 보건환경 분야 전문가들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도적인 문제에 있었습니다. 해외는 이미 병원의 배출량에 맞는 적정 처분 시설과 다양한 기술을 허용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시간당 100kg 이상의 처분 능력을 요구하고 있고 각 처리 기술을 마치 선풍기 날개와 버튼 개수를 규제하는 것과 같이 통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미 폐기물 자체 함유하고 있는 물 분자를 통해서 멸균을 마이크로웨이브 기술로 변화하고 있고 정교한 분쇄 건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30년 전의 특정 제조사의 기술이 현재 법령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해외 개발 도상국들은 국제기구를 통해 연간 약 5천여 대의 멸균 분쇄 기기를 먼저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명함도 못 내미는 대단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국가 산업 경쟁력 저하의 큰 요인이죠. 국내 몇 안 되는 제조업체가 있지만 현재 규제에 의해 기술이 통제되어 있어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30년의 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보여집니다. 이에 저희는 약 2년 동안의 정책 및 사례 연구 활동을 통해서 환경부, 국회, 서울특별시, 공정위, 산자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규제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규제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96년도 관련 법령 제정 이후에 제도 개선 검토 사례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2020년 10월 21일 한노위 국정감사에서 박대수 의원의 규제 개선 요구 질의에 대해 환경부 장관은 그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조속히 규제 개선토록 하겠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동안 학교로부터 폐기물 처리 시설의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있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약 18년 이상의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이런 제도적 요인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멸균 분쇄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4개소에 불과합니다. 시간당 100kg 이상을 요구하는 시설의 규모는 실제 병원에서 운영하는 데 많은 부담이 발생되고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하다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형 멸균무제시설은 일반 대형 병원조차도 설치 공간이 제약됩니다. 또한 2차 감염, 악취 통제, 사용자 작업 효율성, 산업안전관리, 민원 측면의 관리 요소가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의료 폐기물 관리와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대한병원협회뿐만 아니라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더불어 대한병원협회와 의료기관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병원 ESG 경영을 위한 의료 공급 업체와 협력해서 폐기물 감소 및 순환경제 촉진에 기여하는 조달 정책 입안을 할 수 있도록 제안드리고, 멸균무제 시설 운영이 활성화되고 다양한 정책 및 재정적 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